제일 잘 뛰는 얼룩말이 그래 너 나 먹고 싶냐? 그리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얼룩말은 얼룩말대로 잡혀먹는 쪽에서는 더 빨리 도망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 저 영양들이 터보 엔진까지 장착을 탁 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사자들이 밑에 영어로 forget these guys 그럽니다. 아, 쟤네는 잊어버리자. 야, 우리가 쟤네를 어떻게 쫓아가냐? 근데 쫓아가서 잡아먹어야 되는 입장에서 쟤네가 너무 강하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자기네만 멸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네대로 또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노력해,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진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쫙 챙겨 신고 지금 쫙 해서 한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영양들이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제가 마이클 조던처럼 우리를 잡으러 온단다. 그러니까 목이 길어서 기린이고 그 포식동물들이 다가오는 걸 일찌감치 발견한다고 그래서 기린이 좋은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 기린은 이제 의자까지 갖다 놓고 더 멀리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냐 하면 자연 생태계에서 쫓고 쫓기는 관계,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는 한쪽이 계속해서 득세하고 한쪽은 밀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시스템 망가집니다. 한쪽은 점점 빨리 달려서 잡으려고 하고 한쪽은 점점 빨리 달려서 도망가려고 하고 아니면 급커브를 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뭐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 진화생물학자 중에서 굉장히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났던 시카고 대학의 벤 베일린 교수라는 양반이 붉은 여왕 가설이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붉은 여왕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에 거기서 붉은 나라 쪽의 여왕을 만나서 앨리스가 겪는 경험이 뭐냐면 그 여왕이 그 앨리스의 손목을 잡고 어느 큰 나무 주위를 그냥 뱅뱅 돌죠. 막 빨리 뛰는데 앨리스가 헐레벌떡 쫓아가면서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디를 뛰면 내 배경은 내 뒤로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뛰어도 내 배경이 같이 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가 헐레벌떡 하면서 하는 얘기가 붉은 여왕한테 우리 동네에서는 이 정도로 뛰면 어딘가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여왕이 니네 동네는 느린 동네라서 그래. 우리 동네에서는 이 정도로는 뛰어줘야 제자리 걸음할 수 있어. 이랬다는 겁니다. 그 대목에서 벤 베일린 교수가 힌트를 얻은 게 이게 진화라는 겁니다. 진화는 내가 더 잘 돼야지 하고 생각해서 다음 세대에 더 잘 되기 위해서 기획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저번 날에 나가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7등만 안 하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7등만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가 기어코 1등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삶의 모든 면면이 그런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기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생물한테만 뒤처지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붉은 여왕 가설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많은 생물들 중에 멸종해간 생물들에 대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다른데 90%가 사라졌다, 99%가 사라졌다 이렇게 다들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많은 생물들은 사실 어떻게 해서 사라졌느냐. 저렇게 붉은 여왕에게 손목을 붙들려서 뛰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 뛰겠다고 해서 손목 놓은 것들은 뒤쳐져서 다 멸종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거들먹거리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그 손목을 놓지 않고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앞서간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앞서가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 암이라는 건 참 무서운 질병이고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많이 앗아가는데 도대체 암이라는 건 왜 생겨난 걸까?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죠. 그 수정란이 계속 또 분열해갖고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배아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무슨 깔때기 모양처럼 이렇게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저런 세포들 중에서 저 세 번째 그림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 몸에 서로 다른 기관들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전에 세포들은 전지전능한 세포들입니다. 그 세포들은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세포들입니다. 뭐 자리만 조금 바꿔치기 하면 간이 될 거였던 세포가 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을 우리가 많이 들으신 세포예요.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세포들을 우리가 지금 연구해서 내가 잃어버린, 내가 다친 장기를 내 줄기세포로 만들어서 새로운 장기를 만들어서 이식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연구들을 지금 생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단계를 넘었으면 일단 저 세포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엔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정자를 만드는 정소에 배치가 됐다. 그럼 저는 늘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계속 세포 분열을 하고. 제가 피부세포가 됐다. 피부세포 늘 떨어져 나가니까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저 계속 분열하고 삽니다. 하지만 제가 심장에 배치를 받았다. 간에 배치를 받았다. 그러면 저는 어떤 지령을 받았냐 하면 너는 더 이상 세포 분열하지 말아라. 심장이 자꾸 세포 분열해갖고 심장이 이렇게 커지고 간이 이렇게 커지면 그 간땡이가 붓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하면 안 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포에서 나온 모두가 이게 한 가족 세포들인데 그래서 내 몸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배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세포 분열을 해도 되고 누구는 세포 분열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암 유전자를 무법자 유전자라고 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냥 어느 날부턴가 그냥 막 쏴대는 겁니다. 왜 나는 세포 분열하지 말아야 돼? 나랑 똑같은 데서 똑같은 집안에서 나온 쟤는 정자 만들고 혈액 계속 만들고 저렇게 보람 있는 삶을 사는데 나는 왜 이 간에 배치받아갖고 맨날 술만 거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나도 좀 하자. 그래서 어느 날부터 세포 분열을 막 하다 보면 간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글쎄 저는 제 삶을 그래도 보람 있게 조금 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제 주인인 이 인간은 간암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들 간에는 서로 약조한 게 있습니다. 지킬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암은 그 규약을 어기고 지금 자기만을 위해서 막 사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비만 또 다른 예입니다. 이제 비만은 질병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생활 습관이고 뭐 그냥 모습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비만은 미국 정부가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비만으로부터 일어나는 온갖 다른 질병들이 있습니다. 자, 비만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인간이 인류의 역사 내내 저렇게 하고 살았나?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옛날 토끼 한 마리 잡으러 3일을 뛰어다니다가 겨우 잡아가지고 한 저로 먹고 하던 시절에 비만 됐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춘궁기라는 걸, 보리고개라는 걸 우리는 또 겪어봤습니다. 농사 지었다가 쌓아놓은 게 다 떨어지고 봄에 못 먹던 시절도 있고 그러던 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먹을 게 그냥 너무 풍요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운동은 안 하고 예전엔 토끼 한 마리 잡으러 3일을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가게에 가서 한 근 사면 됩니다. 기껏 하루 종일 한 일이라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